네, 안녕하세요. 제이미라는 사람입니다. 제이미라는 사람이고요. 네, 제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오늘 잠깐 얘기를 할 거는 짧게 얘기를 할 건데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로그가 붙었는지 아니면 이게 뭔가 뭐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KL 다이버전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KL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이 P가 진분포고 Q가 우리가 모델링을 한 그런 확률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P와 Q의 이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차이를 구하는 게 일종의 KL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나타내지는 않고 거리와 비슷한 어떤 값 같은 느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측정을 하려면은 이게 식이 뭔가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x px 로그 px 오버 qx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쭉 로그를 위아래 쪼개가지고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꼴이 나와요. h 오브 p 이게 좀 이상한 노테이션인데 h 오브 이걸 뭐 랜덤 베리어블 x, 이 친구 랜덤 베리어블 y라고 할게요. h 오브 x 더하기 크로스 엔트로피 오브 x, y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정의가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px 로그 q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정의는 이거죠. 마이너스 x px 로그 px. 이 엔트로피가 왜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젠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KL11스가 왜 유의미한 그런 거를 유의미한 매트릭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그런 거리를 측정 비슷한 걸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언젠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게 H와 C의 정의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중 하나를 그냥 좀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K11을 이용해가지고 두 분포 간의 차이를 구한다고 했죠. 근데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실제 정답이에요. 정답을 보통 원한 인코딩을 써서 나타내죠. 예를 들어 5개의 그 클래스가 있는 건데, 그 중에 0번 클래스 혹은 첫 번째 클래스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거를 원핫으로 인코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표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원핫 인코딩이 뭔가 벡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합이 1인 디스트리뷰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은, 이게 랜덤 베리어블 x인데 x가 1일 확률이 그냥 1인 거죠. 1인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분포가 바로 현재 px인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px 진분포가 디터미니스틱하죠.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한데 이때는 엔트로피가 당연히 0이죠. 엔트로피는 유니폼할 때 맥스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선. 어쨌든 그럼 이 친구의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0이에요. 그래서 hx가 0이다. 그렇습니다. px가 1인 경우, 이걸 뭐 1번이라고 할게요. 1인 경우 빼고 다 0이에요. 1인 경우 빼고 0. 그러면 1일 때는 여기가 1이고 로그 px가 0이죠. 로그 1은 0이니까. 나머지는 다 px가 0이니까 그냥 이 값 전체가 그냥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hx가 0이라는 사실을 이쪽에다 대입을 해보면은 kl 오브 pq가 결국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xy와 같게 되죠. 따라서 이것만 측정을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KL 대신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거를 두 분포 간의 어떤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진분포를 잘 모사를 했는지, 잘 그 어프록시메이션 해주는 그런 프로버빌리티 모델인지, 우리의 모델이 그걸 설명해주는 지표가 되니까 이거가 이제 코스트 펑션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미분을 해가지고 막 그라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써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면은 차이가 가장 줄어드는 그런 지점으로 향하겠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이라는 거고, 그쵸? 근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놀랍게도 또 전개를 쭉 해보면 위에 써있죠. 네, 이 식을 보면은 여기서 이 px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 빼고 다 0이에요. 하나는 1이고, 그러면은 한 케이스 정답을 뭐 x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px 프라임이 1이고 x 프라임 말고는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x 프라임일 때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 식이 곧 ce 오브 x, y가 곧 그냥 마이너스 p x 프라임 로그 q x 프라임이 돼요. 또 다시 쓰면은 px 프라임이 1이었으니까 그냥 로그 q x 프라임이 되죠. 따라서 실제 정답 클래스 x 프라임에 대해서 그 우리의 모델 q가 이제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의 모델이 이 x 프라임이라는 확률을 얼마나 잘
내는지 이 뭐냐 이 마이너스를 빼고 로그만 보면은 로그 프로버빌리티인 거죠. x 프라임이 나올 확률의 로그 값 그게 얼마나 큰지 그걸 맥스마이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맥스마이즈하고 코스트 펑션은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QX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흔히 멀티클래스 같은 경우는 흔히 그냥 소프트맥스를 이용해가지고 소프트맥스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프트맥스 이렇게 생겼죠. 이 QX를 보통 맨 마지막 레이어에 그 투과를 시켜줘가지고 확률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맥스라든지 이 마이너스 로고가 붙은 이 친구라든지 이 로그랑 소프트맥스 익스포넨셜이랑 되게 막 이것저것 아다리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어쨌거나 이론적인 왜 소프트맥스를 쓰면 적절한 그게 되는지 그 정보 이론적으로 잘 이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젠가 영상을 또 찍기로 하고 별도로 어쨌거나 소프트맥스를 쓰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이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나온다는 상황이랑 이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이 KL 다이버전스로서의 의미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아다리가 딱딱딱 맞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게 된 거죠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다라고 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쵸 뭔가 아다리가 탁탁탁 맞죠. 이거 또 미분해보면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보통 말하는 그 first error 그 텀이 그냥 실제 값과 그 뭐냐 우리 예측 값의 그냥 차이로 나타나죠. 그게 미분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 소프트맥스와 마이너스 로그 크로스 엔트로피 때문에 생긴 마이너스 로그라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그렇게 뭔가 깔끔한 식이 딱 나와요. 그 다음 미분도 되게 쉽고 그래서 뭔가 아다리가 맞으니까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가장 흔하게 쓰는 그런 크로스 엔트로피 네, 식이 되었 그 흔한 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되게 흔한 되게 간단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은근히 잘 안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선 정보 이론 아니지 확률론이라든지 뭔가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 페이지 그런 걸 좀 보다 보면은 젠센 이니퀄리티라는 게 나오죠. 젠센스 이니퀄리티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이런 함수죠.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 이 두 점을 찍어보면은 이 두 점의 x좌표의 중간값에서 해당하는 함수값보다 뭐가 더 크냐면은 이 두 점의 실제 y값의 중간값 평균값이 이 친구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 함수가 해석이 아니고 식을 써보면은 함수가 f라고 치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두 사이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뭐 람다와 1 빼기 람다라고 해봅시다. 평균이긴 하지만 뭔가 웨이티드 평균인 거죠. 그때 이 f의 이 부분 이게 뭔가 x1, x2라고 치면은 람다 x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 x2보다 이 중심점에서 f 값을 취한 것보다 f 값을 취한 것의 중심이 더 크다라는 거였죠. 그럼 람다 오브 fx1 더하기 1 마이너스 람다의 fx2가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식을 쓰는데 이게 잘 보면은 합이 1인 어떤 일종의 probability distribution 알파벳이 두 개짜리인 그런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람다와 1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가능해요.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f of expectation of x가 expectation of fx보다 크다. 이때 이 expectation을 걸어주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우리가 적당히 p 같은 걸로 잡을 수가 있고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게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귀납법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 discrete 버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continuous 버전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아니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써가지고 continuous 버전의 젠센 이니퀄리티를 증명하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구글링을 해보면 잘 나와 있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냐? 컨벡스라고 그러죠. 컨벡스 펑션. 한국말로는 볼록함수라고 보통 말을 하고 이 컨벡스의 개념 같은 경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컨벡스인 상황에서 되게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때 최소값을 구하면 뭔가 막 되게 좋은 일이 발생을 할 때 최소값을 어떻게 편하게 구하냐 하는 내용이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컨벡스는 그 되게 오묘한 얘기인데
9점을 찍었을 때 이 선이 이 컨벡스 어떤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그걸 컨벡스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이 식이 성립을 하면 컨벡스다라고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컨벡스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다 뭐 하는 말은 다 비슷하거든요. 뭐 토폴로지 위상수학에서도 컨벡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젠슨 이니퀄리티가 있는데, 네, 그쵸. 이 젠슨 이니퀄리티가 뭐냐,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 펑션이 그냥 리니어 펑션이면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왜냐면 이 익스펙테이션은 리니어리티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probability density 혹은 mass 펑션이 디터미니스틱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겠죠. 그 외에 또 이퀄리티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걸 왜 쓰냐, 왜 소개를 했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쓰는 로그 펑션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 위에서 설명한 상황이랑 정반대로 되어 있죠. 뒤집혀져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컨케이브라고 불러요. 컨케이브, 오목함수라고 하죠. 컨케이브냐 컨벡스냐는 그냥 이름인데, 이게 헷갈릴 경우는 그냥 이게 해석학적으로, 그러니까 함수 같은 걸 나타낼 때 뭐가 컨벡스고 뭐가 컨케이브냐는 되게 간단한 판별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이 함수를 아래에서 찔러봤을 때 뭔가 볼록한 느낌이 나면은 그거는 볼록 함수다, 컨벡스 펑션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고, 어쨌든 로그는 컨케이브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반대로 성립을 하겠죠. 이렇게 씁시다. 로그 오브 expectation x가 expectation of 로그 x보다 커요.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로그와 젠슨 이니퀄리티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뭘 보여볼까 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이걸 해봅시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y가 있고,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요. x가 진분포, y가 우리의 모델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y가 뭘 뜻하냐면은 우리 모델이 어떤 이 클래스다, 그러니까 뭐 정답 클래스가 우리 모델이 생각하기에는 1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몇 번이 정답일지 그 몇 번에 해당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y인 거죠. 그러면은 1번의 확률이 얼마, 2번의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확률이 주어지겠죠. probability mass 펑션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x의 랜덤 베리어블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probability mass 펑션이 px고, y가 뭐 qx라고 합시다.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랑 상황이 똑같다고 방금 말을 했으니까 이 px 같은 경우는 디터미니스틱한 probability mass 펑션이 같겠죠. 그래서 px 프라임에서만 1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긴 하네요. 어쨌든 x랑 y가 있는데, 이거의 두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보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오브 x, y는 아까 정의하기를 마이너스 시그마 각 x에 대해서 px 로그 qx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쵸?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그러면은 뭘까요? 이 상황이 잘 보면은 아까 설명할 때 이 expectation을 우리가 원하는 probability mass 펑션으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이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px로 expectation을 걸어준 거고, expectation을 어디다 걸어준 거냐면은 qx라는 거에다가 걸어준 거예요. px를 이용해서 qx에다가 expectation을 걸어준 거죠. 그리고 사이에 껴있는 concave 펑션이 그래, 여기선 지금 마이너스 로고죠. 마이너스 로고면 결국 컨벡스네. 위에 컨케이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어쨌든 마이너스 로고가 껴있는, 마이너스 로고가 어떤 f로 껴있고 expectation이 px에 걸려있고, 이 x 같은 거에 해당하는 게 현재 qx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뭐가 더 크죠? 아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아까 설명이 좀 이거저거 꼬였는데,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보면은 시그마 px 로그 qx가 생기는데, 이때 로그 여기가 expectation, 여기가 f, 여기가 어떤 x 같은 상황이었죠. 정확히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랑 대응이 되죠. 이 e가 px에 의해서 걸러진 expectation이고, 로그가 여기 있고 qx 대신에 x 대신에 어떤 qx가 걸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써봅시다. 이거보다 뭐가 크다? 뭐가 크죠? 로그가 밖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로그 오브 시그마 x px qx가 되는 거죠. 깔끔한 식이죠. 이게 왜 깔끔한 식이냐? 이게 왜 깔끔한 식일까요?
px, qx 곱하면 뭐죠? x가 x일 때 p가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이 스몰 x의 확률, 그다음에 랜덤 베리어블 y가 x의 확률, 각각이 px, qx죠. 두 개를 곱했다는 거는 동시에 x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각 x에 대해서 전체를 합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 p와 q가 랜덤 베리어블 x랑 y가 같을 확률을 구한 거예요. 같을 확률. 우리가 같을 확률을 구한 거예요. 이건 는 이니퀄리티가 아니고 는 equals to 뭐죠? x 랜덤 베리어블과 y 랜덤 베리어블 y가 같을 확률의 로그 값이다 라는 거죠. 우변이. 좌변은 뭐였죠?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였죠. 우변 로그 오브 프로버빌리티죠.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로그를 왼쪽에다 넘기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크로스 엔트로피 x y가 바로 p x y인 거죠. 네, 엄청난 식이죠. 굉장히 깔끔한 식이죠. 이 x가 진짜 분포고 y가 우리가 모델이 내놓은 클래스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 두 개가 같을 확률이 커야겠죠. 커야 되는데 같을 확률이 큰 게 그 제대로 만든 건데, 그 같다는 확률이 크로스 엔트로피에 의해서 로어 바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어떻게 해야겠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낮추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커지죠. 맞죠? 맞나?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펑션이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렇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낮춰야 이 좌변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커지다가 맥스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0인 상황이 가장 크겠죠. 그쵸? 크로스 엔트로피가 0일 때 가장 크니까 0일 때 이게 1로서 가장 크죠. 0이라는 거는 두 분포가 완전히 같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당연히 두 개가 같은 확률값이 1이겠죠. 항상 같겠죠.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충분히 낮췄으면은 두 랜덤 베리어블이 같아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모델 x는 정해진 정답이었고 y는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의 모델이 정해진 정답을 잘 모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로어 바운드로. 그 로어 바운드를 크로스 엔트로피가 굉장히 깔끔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미닝풀하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관점을 두 가지 관점, 한 가지 관점, 1.5가지 관점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소프트맥스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